모듈러 주택에도 건식 난방 제품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조금 전에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꿀렁그림이 생기면 이 제품을 보급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진짜 바닥이 단단해졌네요. 열 전도율은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상급일 겁니다. 2021년 한 해만 106채 시공했어요. 캠핑 제국 누적 조회수가 드디어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2억 뷰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1000분에게 2만원씩 2천만원을 캠핑 제국에서 쏩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원주의 한 택지에 지금 모듈러 하우스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이동을 해서 조립만 하는 방식에 지어지는 모듈러 하우스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건식 난방의 아마 장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오고 하니까 난방에 관심들 많으신데요. 이런 주택들, 기존의 노후된 주택들의 보일러 난방, 바닥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다 뜯어내고 철거하고 시멘트 작업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근데 건식 난방은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듈러 주택에도 그러한 건식 난방 제품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주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 하우스 하루홈, 하루홈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면 설치가 완료되는 그러한 주택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러한 모듈러 주택에도 건식 난방이 채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안착이 되고 나면 이 안에 이제 보일러를 까는 거죠. 엑셀을 깔고 건식 난방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브랜드가 온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건식 난방의 장인분은 2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때 건식 난방을 시공을 하셨던 그러한 분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또 설비가 되고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택은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모듈러 하우스 안착하고 이제 내부 마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은 이 상태로 공장에서 배송이 돼서 와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보일러 작업은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이 안착이 되면, 배송이 와서 안착이 되면 이렇게 현장 조립을 할 때 바닥 보일러 작업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장인분께서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21년째 이거를 해오신다고. 예.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신 거죠?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식 난방이라는 게 처음 이제 도입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스토리가 되나요? 네, 그렇죠. 초창기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거의 뭐 최초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초창기 선발 주자들이죠, 우리들이.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보일러라고 하면은 바닥에 콘크리트로 이제 깔고 덮고 뭐 그런 공사를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세멘트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이거를 건식으로 만들어보는 시도하는 업체들은 여럿이 있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그죠, 한 30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대기업에서도 나왔었고 LG에서도 만들었었어요. 이게.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다가 내가 한 20년 조금 전에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그렇죠. 거의 황무지. 거의 사람들 인식이 거의 이거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안 쓰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전혀 저기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렇게 모듈러 주택을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배달을 와서 설치하는 게 지금 이제 조금 인식이 잡히는데 그런 개념이었던 거네요. 아예 그냥 집은
철 콘크리트 줘야 돼. 뭐 이런 게 밖에 그런 그렇죠, 그런 맞아요. 비용일까요? 고정관념이 꽉 잡혀 있었던 거죠. 이 건축하는데. 그래서 보일러는 무조건 시멘트로 깔고 시멘트로 하는 덮고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정석이었어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부터. 그렇죠.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자,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었죠. 네, 거기에 1세대 예, 그렇죠. 거의 1세대죠, 제가. 유일하게 남아 계신. 자, 지금 작업하는 거 일단 마사하시다 보면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이건 이제 목조주택 바닥 그대로죠. 예, 그렇죠. 이게 이게 원바닥이죠. 목조주택, 예, 목조주택을 배송해 올 때 요 바닥 그대로가 이렇게 오는 상태죠. 예, 맞아요. 여기에 예. 지금 요게 지금 뭐죠? 이건 이제 사이드 메꿈제라고 해가지고 백업제라고 하는 건데 백업. 이게 어차피 이 판에 난방은 두 가닥으로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예, 한 가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홀수를 못 가니까 두 개가 한 판이에요. 한 판이다 보니까 나머지 여백은 메꿔줘야 돼요. 이걸. 여기 지금 두 개 고리가 요 골 두 개가 홈이 있고요. 하나야. 하나. 여기서 꺾이는 게 이쪽에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요게 바닥에 일단 요 소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백업제. 백업재. 예. 이거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골드폼이라고 해가지고 단열 성능이 가장 최우수 등급으로 나와 있는 가등급으로 되어 있는 골드폼. 예, 골드폼. 요걸 바닥에 깔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걸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백업제를 메꾸고 그 다음에 호스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판을 덮어서 판을 밑에하고 위에하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알루미늄 판이죠? 예. 요게 지금 골드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골드폼 홈을 파가지고 알루미늄을 홈을 파가지고 아니 이걸 절곡을 해서 접고 네. 그 다음에 이 골드폼을 홈을 판 상태에서 이걸 갖다 끼워 넣는 거죠. 여기 홈을 파서요? 예, 아니 이제 이미 이거는 백업제 사이드 메꾼 거니까. 그러면 홈이 파인 골드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자재가 있는 거군요? 네. 저기 저쪽 가서 자재를 좀 보고 아니 올까요? 그 자재는 없습니다. 그 없어요? 자재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만들었으니까 네네. 그 자재는 여기 현장에는 없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서 오는 거네요? 그렇죠. 붙어져 이게 한 갖고. 세트로. 그러니까 요 골드폼 요거와 요 알루미늄 열 전도체 히트 패널 예, 맞아요. 요게 일체형으로 예. 공장 생산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생산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요 사이즈로 예, 예, 이렇게 길이가 얼마 될까요? 길이가 요거 900. 900. 세로 예, 폭은요? 90cm, 400, 40cm. 900에 40, 네. 네. 900에 400, 네, 900에 400 사이즈로 네. 생산이 되는 거네 공장에서. 예, 그렇죠. 생산이 돼서 이렇게 와서 그냥 깔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바닥에다가. 그렇죠. 그 집의 구조에 맞게 길이 맞춰서 절단해가지고 절단해서 쓰는 겁니다. 절단해서 깔아만 주면 되는 거죠. 깔아만 예, 주고 예.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백업재로만 깔아서 예, 작업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자재를 갖다 놨는데, 예. 자, 하나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아까 설명했던 이게 히팅팬, 예, 이게 요거는- 이렇게 된 것이 히팅 패널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목조부터 바닥에 그냥 예. 바로 까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그냥 깔면 되는 거죠. 예. 깔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깔고 여기 사이드를 메꾸고 난 다음에 네, 메고 난 다음에 호스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온수 배관. 예, 예, 예. 그렇죠. 엑셀 호스. 엑셀 까는 거죠. 네, 엑셀 바늘 속에다가 삽입시켜가지고 네. 그 위에 이 마루용 합판입니다. 이게 이거 그냥 일반 합판 같은데 일반 합판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이게 마루 만드는 강마루 만드는 합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코팅만 하면 강마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팅해서 가공만 하면 강마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덮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예, 덮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식 난방을 제가 촬영하다 보면 예. 많은 댓글들에 그런 게 있어요. 야, 꿀렁거림이 심하지 않냐? 그거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 네. 이 바닥과 네. 위에 이거를 덮은 상태에서 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고정시키죠? 타전기 내지는 피스, 나사못. 이거로? 예, 예. 예, 타전기 이 못으로나 이제 이런 목조는 이런 못을 쓰지만은 네. 그 콘크리트가 그 세멘트 같은 경우는 또 세멘트용 못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아예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꿀렁거림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보통 제가 얘기 들어보기엔 뭐 실리콘을 한다, 뭐 본드를 한다.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체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은 이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료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다 이격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돌 집도 예. 계속 오래 하다 보면 규격이 생기면 예. 꿀렁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애초에 막으려면
두 개를 접합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과 예. 위에 상판을. 예. 그걸 아예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샌드위치로 만들어 버리면은 예. 꿀렁거림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샘플로 보여주신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요게 지금 요 바닥은 진짜 이제 그 목조주택 진짜 바닥입니다. 예. 맨 바닥에 바로 요 아까 골드폼 소재와 예. 알루미늄 예. 열 전도체 그러니까 이제 히팅 패널 예, 예. 두 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붙어진 상태로 생산된 거를 갖고 와서 예. 그냥 바닥에 깔고 예. 여기 홈에다가 이제 엑셀 파일이죠. 예. 여기 엑셀 파일을 깔고 이건 마루 만드는 강마루용 합판이에요. 강마루용 합판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예, 그렇죠. 강마루용 합판을 덮어주고 강마루용 합판은 네. 기본적으로 이게는 포르말데이드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아 친환경. 예, 친환경이어야 돼요. 이게 포르말데이드 강마루 일반 합판은 계속적으로 그 포르말데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불을 떼면은.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친환경이다. 예, 이건 친환경 합판으로 해서 일반 시중에서는 없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 이걸 덮어준 다음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타로 예. 이 목조용 못을 예. 그 피스를 예. 딱 박아버리면 아예 꿀렁거림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예 사라지죠. 자, 그게 지금 작업되어 있는 게 보시면 이쪽이거든요. 이리 와보시죠. 지금 작업 중이신데 저쪽 가서 보면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피스도 여기다가 피스도 박은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박았어요. 예, 아직은 그 전 과정입니다. 이게. 전 과정. 호스를 깔고 네. 그 위에다가 합판을 덮고 그다음에 화장기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조금 꿀렁거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네, 되고 네. 요거에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 강마루용 합판을 네. 해서 밑에서 위에까지 네. 고정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세멘트 같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건식 난방의 핵심은 꿀렁거림 방지와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라고 좀 생각을 예, 하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고정관념이라는 게 보일러 바닥 난방은 콘크리트로 딱 메꿔서 단단하게 해야 돼라고 해서 네. 했던 게 이제 기존의 고정관념인데 예, 맞아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네. 이 제품도 그런 꿀렁거림도 없고 예. 방도 따뜻하게 맞아요. 내구성 좋게 쓸 수 있다라는 예, 거를 맞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20년 넘게 하신 거고. 예. 그럼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그 전에. 무지하게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인식. 인식이 바뀌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건식 난방으로 노후된 주택에 네.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면은 네. 바닥을 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바닥에 그냥 요거만 깔고 덮어주고 네, 맞아요. 아까 말한 강마루 합판을 예. 덮어서 피스 박아주고 예, 예. 그냥 잔팍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방평수가 한 3, 4평 될 것 같은데 예. 한 평, 한 4평, 5평 정도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뭐 5평 정도 다 하려고 그러면 거의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죠. 그 집만 빼놓고 노후주택에 예, 집만 집이 빼놓고 빠져있는 상태죠. 집만 빼놓고 그냥 예. 설치만 하면 예. 방 하나 정도는 한두 시간이면 그렇죠. 1~2시간이면 설비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노후주택 작업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깨고 거기 막 다 드러내고 맞아요. 그 비용도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네. 일 시간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양생해야지 또 함수를 낮춰줘야 되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옛날 아파트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 공사하기는 좀 그렇고 예, 맞습니다. 잠깐 한 1, 2년 정도 네. 쓴다고 했을 때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내구성이 거의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최소한 50년은 간다고 봅니다. 이거. 대표님 생각에 예, 예. 그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거는 파이프가 그냥 직선으로 못 가요. 그렇죠. 꺾여야 왔다 되니까. 갔다 이 꺾여야 방이 되니까. 뒤집어서 돌아서 유턴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피스를 박아 놓으셨네요. 예, 요거는 이제 이게 엑셀이 뻣뻣하니까 이걸 고정 안 시키면 들려버려서 안 돼요. 그렇죠. 예.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제가 촬영을 많이 했던 하루 예. 국내 이제 모듈러 업체죠. 하루 뭐 더 나은 공간 예. 이런 업체들이 다 이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그 내구성이나 제품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명이 그러니까 온돌이에요, 온돌이. 예, 맞습니다. 등 뒤로 돌아보시죠. 보시면 여기 등 뒤에 사장님 등 뒤에 이렇게 온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게 사장님 엑셀이에요? 예. 들고 오셨는데요.
요거를 이제 바닥에 깔아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PXL입니다. PXL.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진짜 엑셀이네. 예, 그냥 그 건축자재라고 이미 다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엑셀입니다. 근데 요게 단단해갖고 이게 구부리고 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타사 제품도 보면은 좀 더 유연한 제품들 예. 많이 쓰는데 그걸 안 쓰시네요. 그거를 쓰면 내구성이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네.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내구성이 검증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면 건축 자재로서. 예.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거 쓰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엑셀 풀링기라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보일러 쪽이랑 연결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보일러하고 연결을 시켜야, 아 그렇게 돌아서 예. 그래서 이게 보일러실 들어가는 예, 쪽인가? 이 뒤쪽에 보일러실이고, 네. 예, 여기서 이제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선이? 예, 맞습니다. 쭉 될 텐데. 쭉. 이렇게 홈에 맞춰갖고. 예, 예. 이러면은 뭐 큰 힘 안 들고도 이런 거 쉽게 키울 수 있네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홈이 어.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예. 깔리는데. 이게 평수가 이 집이 한 20평 될래? 25평 될래나요? 예, 그러면 그 됩니다. 정도? 예. 그럼 이게 배관이 길이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여기? 300 한 7, 80m 들어갈 거예요. 300m 정도, 거의 400m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400m 조금 안 들어가고 네. 300 한 50m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대표님은 직접 원래 시공 안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촬영 때문에 나오신 거라면서요? 예.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데, 예. 근데 워낙에 현장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 보니까 금방 하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깔아놓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예, 맞아요. 네, 요 딱 열 밑에 맞춰갖고. 맞추는 곳이 이게 예전에 그 콘크리트로 보일러 깔 때도 이 엑세스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이게 내구성이 좋고, 이제 검증받은 제품이기 예,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뭐 건축 자재로서 거의 다 쓰는 거니까 네. 한 평에 보통 한 5m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5m 한 방에. 그럼 요거 그러면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네. 온도리에서 예. 건신난방 이거 패널을 구매하셔서 직접도 시공이 가능해요? 소비자가? 가능하죠. 공구가 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면? 예, 그리고 뭐 시공 매뉴얼은 전부 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온돌이 검색하면 돼요? 예. 유튜브에 온돌이? 예, KOS 온돌이 검색하면은 이거 시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서가 나오고. 자, KOS가 제가 아까 들었는데 예. 코리아 온돌 시스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K 여기 있습니다. KOS. 예. 코리아 온돌 시스템. 예. 그걸 검색해도 되고 유튜브에 그냥 온돌이 쳐도 예, 까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구매하셔갖고 그냥 직접 깔아도 되겠네요.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그렇게 간단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되죠. 네, 그죠? 근데 보일러랑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좀 예, 하고 예. 나머지 까는 거는 진짜 그리고 보일러는 함부로 그냥 일반인이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배관 까는 것까지는 직접 하시고 예. 이제 보일러에 연결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 불러서 예, 맞아요. 좀 비용을 주고 예, 하시는 경우. 그렇죠. 예. 근데 온돌이에서 만약에 대표님이 직원들이 나와서 네. 설치까지 해준다 그러면 비용이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요거 그럼 온돌이에서 예, 한 평 정도, 예. 한 평을 기준으로 예. 깔았을 때 비용이 얼마 나와요? 설치 다 해주는 조건으로 됐을 때는요?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기본 베이스만 하면은 한 20만 원, 평당 한 20만 원 정도. 평당 20만 원 설치까지 해주시는 게. 예.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는 설치는 내가 직접 할 거고 예. 장비만 사고 싶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나와요?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남는 귀퉁이가 있습니다. 이걸 최소화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여기 아예 꽉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아예 없게끔 작업이 되어 있고 배관이 안 들어가는 공간 있잖아요. 예. 이 공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방이 더 뜨끈뜨끈하고 난방이 잘 되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 정도 최소 한 15cm 정도까지 정도만 예. 하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예, 공간이 안 나와서 예.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촘촘하게 이렇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자, 대표님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들까지 깔았고요. 이 제품에 대한 열 전도율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이 열 전도율은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상급일 겁니다. 이 제품이요? 예. 네. 이유는요? 이유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네. 홀이 있는데 네. 이 알루미늄 홀을 해가지고 엑셀을 이 홀 사이에 끼워줍니다. 집어넣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열이 나가지고 이 호스에서 열이 나면은 이걸 계속해서 퍼나르 줍니다. 이게 계속. 알루미늄으로. 네, 알루미늄으로 해서 계속해서 열을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알루미늄이 아니고 금이라면 더 좋겠죠. 아, 그거야 뭐 말할라 있겠습니까? 금은동 다음에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근데 동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그나마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열 전도율이 높은 것이 알루미늄이에요. 아, 금운동 다음에. 네, 네. 보통 철의 7배. 네, 뭐 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쓴 네. 거죠. 그래서 네. 요 알루미늄이 열을 전도를 계속해서 네. 달궈주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열을 퍼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식을 거 아닙니까? 네. 위에서 식으면 그 식는 양을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시공 안 하고 다르게 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르게 시공하는 방법은 세멘트로 해가지고 덮어버리는 방법은 예전에 쓰던 방법이고 네. 단열재로 이렇게 파가지고 네. 그 사이에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공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도판이 없기 때문에 열 전도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열 손실이 크죠. 보일러에 이 뜨거운 물이 보일러에 가가지고 보일러에서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관에서 또 식어지고 그러니까 배관부와 보일러 부하가 안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적게 보일러에서 불을 뗐을 적에 방해를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 단열재 속에서 그 뜨뜻한 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방해는 충분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핵심은 요 알루미늄 히팅 패널이네요. 그렇죠. 이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열을 머금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열을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안 하고 뭐 알루미늄 배관 이렇게 히팅 패널 조그만하게 넣게 되면 그거는 효율이 되게 낮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루미늄 히팅 패널이 이렇게 넓게 퍼졌다는 거는 그만큼 열을 많이 응축을 하고 그렇죠. 내보내고 보관한다는 거죠. 맞죠. 네. 이 온수 배관 자체도 12mm라 그랬죠. 12mm. 보통 12mm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인가요? 요거는 시중에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근데 두께가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가느다라면 펌프에 로드가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혈관처럼. 예, 맞아요. 동맥경화 걸리겠네, 잘못하면. 뭐 간단하게 해서 굵은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당기면 물이 금방 딸려 들어오지만 네네. 작은 파이프를 오래 힘들게 해야죠. 땡기면 굉장히 얼굴이 핏대가 쓸 정도로 세게 땡기잖아요. 그게 펌프로 가동했을 때 그 펌프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관수량이 작으면 발열량이 작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사이즈가 작으니까. 관수량이 적당량이 돼야 돼요. 적당량. 그래서 12mm가 최적이다.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20mm는 너무 많고, 네. 너무 그건 이 건식으로는 너무 많고, 12mm가 최적의 상태에서 이게 가장 보일러의 로드도 안 걸리고. 남은 작업이 이제 합판을 덮고 맞습니다. 피스로 고정해 준 작업인가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강마루를 했을 적에는 피스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 외에 강마루를 접착제를 쓰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일반적 시공을 해주면 됩니다. 화장기로. 이거는 강마루예요, 강화마루예요? 이건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이게 합판의 두께가 얼마죠? 요건 7mm입니다. 7mm 합판을 덮어주고. 덮어서 이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요 다음에 이제 피스 막는 거예요? 지금은 상태에서 이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피스 막아주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고정되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배관을 쭉 뺀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달팽이처럼 가운데부터 배관을 빼는 방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직선이 훨씬 더 공간을 많이 대표주는 거 아닌가요? 그 대표주는 거는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데 옛날에 그걸 안 했던 것은 쇠파이프로 강관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옆쪽에다 나무를 대고 가운데 중간중간 나무를 대가지고 고정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엑셀은 그렇게 고정이 안 돼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걸 궁예지측으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달팽이처럼 동글동글 가운데부터 동글동글 풀어나가서
예, 원형으로. 다시 또 바깥으로 또 풀려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었다고요?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원형으로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그죠. 저 달팽이식으로 하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선을 하게 되면 네. 사각지대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선 작업을 이렇게 엑셀을 깐다.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박아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어우. 소리가, 어우. 어우. 잠깐만.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가. 아, 이러고 밟아보세요. 밟아보시면, 제가 밟아볼게요. 이건 이제 엄청 단단해요. 아, 이 꿀렁거림이 없네, 확실히. 꿀렁거림이 전혀 없는 거네. 예. 한 판에 여섯 개 박으시는 거예요? 8개? 넓게 10개? 총 같습니다, 총. 아, 야, 이러면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서볼게요. 아, 진짜 바닥이 단단해졌네요. 느낌이 이쪽하고 전혀 다르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장판만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감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제 요거 때문에 고정관념을 많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꿀렁거림 없다. 예, 이 꿀렁거림이 생기면 네. 이 제품을 보급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꿀렁거림하고 아까 말씀하신 열전도율. 열전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할 때 열전도율 잘 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대표님. 예, 굉장히 추울 때 최고 함정을 가장 추운 겨울날 쓰려고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앉아보시죠. 이게 지금 이 목재로도 열전도율이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야, 나무가, 그것이 고정관념이에요. 열 관리를 비교해보면 세멘트하고 목재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두꺼우면은 그렇죠. 또 올라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런데 모든 물체는 말이죠. 달궈진 만큼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뚝배기처럼. 시간이 늦게 식어요.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지만, 예, 뚝배기는 오래 걸리고 예, 오래 걸리고 늦게 나중에 식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예. 시멘트만큼이나 시멘트보다 더 우수하게 전도율이 뛰어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 7mm를 뚫고 올라오는 시간은 불과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여기 난방이 다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시공한 게 예. 몇 채 정도 돼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몇천 채 될 거요? 몇천 개 될 겁니다. 이렇게 시공하신 게 예. 불량률이라던가 뭐 컴플레인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이게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왕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없어져 버리죠 이게. 알겠습니다. 예. 20년이라는 세월 앞에 자, 그럼 대표님, 요게 그럼 나무가 예. 이 목재 합판, 예. 요게 단열재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나무는 단열재 역할을 못 합니다. 단열재는 아닌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죠? 나무는 일단 비중이 높아요. 네. 비중이 높아 그 안에 다공질 그리고 기포가 없어요. 네. 기포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단열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단열재는 그 안에 전부 다 기포가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요. 기포를 머물고서 예. 공간 속에서 예, 단열을 하는 맞습니다. 건데 예. 나무는 기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라기보다는 그냥 예. 하나의 전도체로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단열재로 인식하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죠. 이 우리가 보통 그 마루를 깔지 않습니까? 네. 강화마루를 깐다든가 강마루를 깔든가 이게 다 목질기 계통이거든요. 네. 목질기 계통은 잘 쓰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단열 성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나무를 깔아서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다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단열재는 아니에요, 이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예. 바닥이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꿀렁거림 1도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 작업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감. 마감? 여기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를 까는데 강마루 같은 거 깔 경우에는 나사 시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것도 다 시공하세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나머지 강마루 까는 거 다른 업체에서 예, 전문 맞습니다. 업체에서 시공하는. 예. 강마루도 깔기 쉬운 거죠, 이쪽에다가. 그럼요. 강마루 깔고 또 어떤 거 강화마루, 강마루. 강마루 어떤 마루든지 다 깔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온돌이 실장님이십니다. 네, 이 온돌이 같은 경우 이렇게 시공하는 거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네네. 지금 온돌이 업체에서 설치까지 해주고 평당 했을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시공비 포함하면 20만 원이고요. 네.
제품만 가져가셔서 시공하신다 하시면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네네. 방 하나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의 넓이의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직접 시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우선 제품이 직선 배열을 위주로 하기 네, 때문에 네. 시공이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나 이렇게 분배기 지나가는 부분 이런 네. 데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으니까는 네. 시공을 맡기시면 네. 훨씬 더 꼼꼼하게 네. 예, 그리고 탄탄하게 네. 시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시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규 목조 주택도 있지만 네네. 구옥 옛날에 이제 오래된 주택들 네, 거기 네.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 몇 번이죠? 1666-1201 1666에 1201 110 1201 1201 네, 네. 글로 전화를 하면 네. 상담해 주시고 네네. 배송하면서 이제 내가 시공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시공까지 해주시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예약을 하면은 거의 한 일주일 안에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시공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에서 조금 그 이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비자가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은 모든 건식 난방은 네. 바닥이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리모델링 하신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집기 다 치워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축하게 되면 그대로 시공하니까 그렇죠. 이건 신축이니까요. 네. 딱히 준비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공은 방 하나 정도면 뭐 한두 시간이면 한다고 하시니까 네. 뭐 집 하나 하는 거 뭐 하루면 충분히 끝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시공까지 했을 때 20만 원. 20만 원. 네. 근데 직접 하겠다. 그럼 평당 13만 5천 원. 1,000원. 네, 전화번호는 1666-120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검색창에 온돌이 네. 네이버에 네. KOS 온돌이. 네, KOS가 코리아 온돌 시스템의 네, 중간. 그리고 유튜브에 또 검색하시면 KOS 온돌이 검색하시면 시공 사례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각 지역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2021년 한 해만 네. 106채 시공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원래 현장 안 나오시는데 원래 안 나오세요. 촬영 나와서 보는데 완전히 장인이신 것 같아요. 오래 하셨고. 그럼요. 네, 전문성이 네. 굉장히 뛰어나서 네.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온돌이 건식 난방 네.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